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국어 1학년, 2학년 맡고 있는 김가람입니다. 강사 소개는 그냥 간략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사진이 조금 달라서 머쓱하네요. 한양대학교 학사 졸업하고 국어교육과 석사 졸업했고요. 지금 현재 다원교육 목동관에서 국어 1학년, 2학년 수업 맡고 있습니다. 지금 1학년 이제 막 올라가는 자녀의 어머니 아버님들이시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 국어라는 거는 어렵다 어렵다 말만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고등학교 국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있다면 해당 작품의 내재적인 접근, 그러니까 그냥 뭐 진달래꽃을 배운다, 한해 정서가 있다, 뭐 여성 화자다, 이 정도만 배운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한해 정서가 우리 국문학사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정서를 보여주는 다른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폭넓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과 이론의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시험 요소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충분히 완성하고 이것들이 다른 작품과 연계해서 어떻게 시험에 구현이 되는지를 꼭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를 나누는 것도 이제 조금 특징인데, 사실 저는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를 나누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신에서 다루는 어떤 출제 요소, 학습의 그런 목표에 따라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신에서 충분히 문학 개념어라든가 아니면 문학 작품을 볼 수 있는 힘을 기른다면 수능 문학에서도 크게 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능과 내신은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실제로 제 학생들과 얘기를 해봐도 학교 내신에서 준비하는 문법이나 아니면 학교 내신에서 이제 문학작품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길렀던 힘들이 수능 국어를 푸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고등학교 국어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개념 학습이 꼭 선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역별 학습인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이라든가 혹은 문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치중을 하지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범위를 다루고 있는 학교들이 많고, 그리고 다양한 영역들이 한 시험에서 혼재되어 나오기 때문에 각 영역에 대해서 이제 다른 학습법을 적용해서 연습을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어를 암기한다 이러면 조금 부모님들이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어도 문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암기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리 내가 수학적인 능력이 좋더라도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처럼 문법 역시 반드시 외우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 체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영역별 학습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 적용 능력인데, 선지의 구성이 나중에 시험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 때의 선지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진다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그 향수라는 작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칠리아라는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서는 이 작품에서는 후렴구를 사용한다 정도로 짧게 다룬다면, 고등학교에서는 이 후렴구를 가지고 리듬감을 형성할 수도 있고 주제의식을 만들 수도 있고 형태적인 안정감을 둘 수도 있고 정지용이라는 사람의 시 창작 특성도 이렇다 이렇게 다뤄버리니까 애들이 하나의 어떤 작품 내용을 보고, 아니 내가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 다 알아야 되지, 어디까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개념 학습이 잘 된 후에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이 작품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도 구현될 수 있고 이렇게도 구현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꼭 몸으로 익혀봐야 됩니다. 제 수업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를 분리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엄선한다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학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학습 목표를 기반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수능 국어에서 항상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문학 개념어 수업이에요. 문학 개념어라고 하니까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시적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시적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문학 개념어 수업이거든요. 충분히 내신 국어를 통해서도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수업이 저희 수업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무래도 전공자다 보니 아이들에게 국어를 외워라 뭐 이런 해석의 방향은 이것뿐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저도 가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르칠 때는 이것을 외워야 되긴 되지만 왜 외워야 되는지, 그리고 네가 어디까지 외우고 어디까지만 공부하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암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거부감 없이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훈련이 된다는 것이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업을 오래 하다 보니 자료를 선별하는 안목 역시 좀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목동 지역의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강남 8학군 지역의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좀 높은 수준의 상위권 위주의 문제들을 많이 제공을 해서 이걸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 자기가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를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또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수업의 교재는 일단 본 수업 교재 같은 경우에는 교사용 교과서를 바탕으로 자체 제작했고요. 무조건 교사용 교과서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것은 아니고 좀 필요한 내용들이라든가 특히 제가 맡고 있는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교사용 지도서라고 해서 교과서와 다른 이제 지도서 내용을 보기 같은 곳에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해당 내용도 같이 붙여 넣음으로써 이제 책 한 권을 가지고 이제 충분히 열심히 공부하면 잘 따라갈 수 있게끔 좀 야무지게 정리를 해서 학교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인데 클리닉 노트라고 해서 매주 과제집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과제집은 사실 문제의 양이 조금 많아서 가끔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속상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옆집 애는 맨날 숙제 다 풀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맨날 클리닉 오니까 뭐 80%밖에 안 했다 그러고 반도 못 풀었다 그러고 이러면 조금 속상하셔서 문제를 줄여달라 뭐 이런 제가 요구도 받아봤는데 저는 문제는 사실 엄선된 문제라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질의 문제를 많이 제공하는 것을 일단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심화 문제, 이제 난이도별로 나눠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쭉 풀어봄으로써 내가 어느 부분에 취약하고 어느 부분은 확실히 알고 있느냐를 꼭 점검할 수 있게 하고요. 제가 클리닉 시간에 직접 아이가 푼 문제들을 확인하면서 이 아이의 취약점이 어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따로 또 추가 문제를 제공하는 식으로 좀 문제를 많이 풀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꼼꼼 노트라고 해서 이렇게 빈칸 뚫린 자료들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통합사회나 뭐 이런 암기형 과목들에서 많이 이제 만나보셨을 텐데요. 저는 국어에서도 좀 이런 자료를 제공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들이 많이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손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평소에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작품의 주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내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을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약점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서술형을 위한 다른 노트, 별도의 자료를 이제 준비함으로써 아이들이 객관식은 물론 서술형까지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연히 본 수업 테스트는 있지만 저는 조금 제 시험에 집착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애가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다시 확실하게 공부하고 다시 시험을 봐서 이것까지 맞춰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시험까지 누적 피드백을 관리를 해서 아이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 수업 태도라든가 과제 성취도, 테스트 결과 등등은 바로바로 수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어머님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또 수능 국어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 보면 어떨까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클리닉은 주 1회 운영하면서 미니 모의고사,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드는 미니 모의고사인데요.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빼고 문법이라든가 아니면 비문학도 조금 난이도 조절을 해서 상중하로 나누고 문학도 조금 주요 작품 위주로 선별한 미니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클리닉 시간에 간단히 하나씩 풀어보고 저와 같이 풀이해보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클리닉 노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제집은 클리닉 시간에 지참해서 모르는 문제들은 물어보고 또 남학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학생도 습기 없는 경우에는 얘들아 질문 있니? 이러면 아니요, 없는데요. 다 아는데요. 이러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데려다가 틀린 문제 확인하면서 설명해봐. 이거 무슨 내용인지 말해줘.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클리닉에서 관리한다는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톡 질문방은 학교별로 제가 운영하고 있어서 아이들 공부하다가 아이들은 또 즉각적인 해결 답답한 거 좀 못 견디니까 바로바로 그냥 물어보면 제가 직접 답변해주면서 애들 공부하는데 불편함 없이 최대한 제가 서포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준비하시느라고 아마 고민도 많고 좀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으실 텐데 맡겨주시면 아이들 잘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